네, 어벤져 전략회의 12월 21일 토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신문을 쭉 보면서요, 조선일보의 이 관서대 장부승 교수라는 분이 글을 하나 쓴 거를 참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. 아마 여러분 이제 마오쩌둥 모택동을 잘 아실 겁니다. 모택동이 혁명에 성공하기 전에는 장개석의 군으로부터 아주 밀려서 저쪽 이제 이 끝까지 몰려갔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대장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끝끝내 이제 장개석이 모택동이 결국 승리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모택동이 어떤 자기의 생각의 어떤 교조적인 어떤 생각들을 많이 버렸다는 거예요. 이 상당히 어떤 생각의 유연성들을 많이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어떤 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. 거기에다가 또 모택동이 굉장히 저변을 많이 확대했다고 합니다. 당시에 이 다른 공산당들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노동자들 뭐 이걸 중심으로 했는데 중국의 절대 인구를 차지하는 농민들에게 굉장히 깊게 다가갔다는 거죠. 네. 그러면서 이제 모택동이 굉장히 그 저변을 많이 확대를 했다. 그리고 또 이념적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였다는 거죠. 그건 뭐냐면 국공합장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? 즉 자기를 몰아내려고 했던 장개석과 함께 또 세력을 합칩니다. 이제 그런 어떤 유연한 전략을 통해서 결국 종국의 승리자는 결국 모택동이 됐거든요. 이 사안을 보면서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 또 지금의 이제 앞으로 이 보수가 가야 될 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지금 어떤 분들은 이거 뭐 그냥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하듯이 그냥 싹 쓸어버려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. 자, 거기다가 사람들 생각이 이제는 예전처럼 딱 부러지게 뭐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보수 지지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. 저변을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. 지금 사실은 이번에 계엄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수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혐오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진 분들도 있어요. 이것들을 좀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좀 유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어떤 전략적으로 사람들을 포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이 결정적 원인이 일단 연대를 대선 연합을 형성했잖아요. 그렇죠. 뭐 이준석이다 뭐다 해서 전부 다 다 모아내 했잖아요. 근데 그 이후에 다 이제 내쫓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서 앞으로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전략적인 그런 저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네, 맞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수파를 만들어야지 이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로부터 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표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 대우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. 그래서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요 보수가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. 상당한 내용을 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. 지금 하다못해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조차도 국민의힘은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, 근데 또 지금 정치 시계는 굉장히 또 빨리 또 그렇죠. 흘러가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정치 시계의 어떤 속도가 우리들의 준비 상태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그래서 참 요때 어떤 지혜를 발휘하는가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위원님 말씀 되게 적극 동의하는 게 예전만 생각하면서 왜 그때처럼 못하냐 그러는데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큰 이슈 어젠다가 있어요. 반공. 그럼 반공 그러면 그 안에 딱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거든요. 미국 맞아요. 대선을 봐도 뭐 낙태권 이슈, 동성애 이슈 뭐 이런 것들로 여러 이슈를 관통하는 내용을 던졌을 때 그걸로 이제 선거 연합을 꾸리잖아요. 네. 우리도 이제 그런 형국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반공 뭐 그런 거 가지고서 한꺼번에 이게 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식은 아니다. 네. 우리가 얻기 위해서도 선거 연합이 복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수에서는 굉장히 전통 지지층도 굉장히 잃어버리는 상황이에요. 네. 저는 총선 때 그걸 굉장히 느꼈던 게 의사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. 목동 쪽에 의료인들이 되게 많이 많아요. 살죠. 되게 네. 많아요. 그러니까
이대 목동병원 때문에 목동에 사는 그냥 의료인들도 있지만 서남권에서는 가장 그 교육 도시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개원의들이 다 목동 살더라고요. 네. 근데 그분들이 그랬어요. 내 평생 최초로 민주당 찍을 거니까 알아서 해라. 네. 근데 이게 전통 지지층을 이렇게 잃어버리고서 그럼 그만큼의 지지층을 어디서 끌고 왔을까 우리가. 제가 선거를 하면서도 그게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. 네. 결국은 그게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점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떨어져 내 왔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위 젠더 갈등이라고 하나요? 20대 여성들 네. 사실은 좀 배척을 해버렸고요. 그 이후에 또 의사들 그리고 또 군인들 사실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어떤 이 기반들을 하나씩 없애버렸어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게 확장력이 지금 떨어지는 그렇죠. 상황 아니겠습니까? 오죽하면 해병대 하면 무조건 그냥 그럼요. 무조건 보수였어요. 해병대는. 네. 근데 이제 어떻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.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해병대도 또 등을 돌리게 되고 이번 또 이 계엄으로 인해서 군과 군 가족도 사실 이제 좀 등을 그렇죠. 돌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.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도 국민들에게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반성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낸 적이 없어요. 네.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는 그나마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진짜 의원들이 나와서 정말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서 정말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. 저는 참 이거를 보면서 참 이런 정당들을 과연 앞으로 지지해 줄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참 큰 우려와 걱정이 솔직히 있습니다. 그러려면 좀 더 확장적이고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표가 너무 짧아요. 네. 이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뭔가 이것들을 좀 설명해 내야 될 텐데 그거를 지금 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 더 지금 내부의 싸움으로 시간을 지새우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. 저희가 한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민주당이 말입니다. 지금 한덕수 대행까지도 지금 뭔가 탄핵을 하겠다라고 아주 벼르고 있습니다. 지금도요. 요 광화문에 가면 이 총리 공간이 있습니다. 총리 공간 그 앞에서 지금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어요. 미국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깊은 신뢰감을 표현하는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한 총리까지 이제 한 대행까지 이제 탄핵하겠다고 그럽니다.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. 저는 그래서 요 이야기와 함께 자, 지금 지난번에 그 이 탄핵 정국 이후에 그날 저녁에 도대체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동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 뭘 하고 있었는지 어제 SBS는 이런 보도까지 했습니다.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이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좀 내달라라고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거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입장내는 걸 거절했을까요? 그 이유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 자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장 선정을 두고 참 없는 집에 서로 뭐 하겠다고 아주 싸움이 났습니다. 지금 보니까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겸임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중진들은 야 너 혼자 다 먹냐? 못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요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